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덕바입니다. 오늘은 서빙고에 있는 금호 베스트빌 아파트 현장입니다. 여기는 30평형대고요. 지어진 지는 이제 2002년대 이제 지어져 가지고 올해로 치자면 뭐 한 22년, 23년 차 정도 되는 그런 컨디션의 집이고요. 여기는 한 번 인테리어는 하셨어요. 인테리어는 한 7, 8년 전에 한 번 하셨다고 하시는데 7, 8년 전인데 그때 당시에 인테리어를 해서 확장까지 이제 하셨는데 요 전 주인분이셨겠죠. 전전 주인이실지 몰라도 대부분 이제 아주 가성비로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비교를 좀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의 공사를 했을 때 어떤 느낌이고 어느 정도의 금액인지도 한번 제가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어떻게 바뀌게 될지도 디테일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오늘 현장 진단하는 날이었거든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들어오면은 우리 신발장 있지 않습니까? 요걸 재사용하기로 하셨습니다. 처음에 있었던 제품은 아니고요. 중간에 한번 이제 교체를 했는데 한 7, 8년 된 거죠. 그래서 컨디션이 아주 나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좀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객님께서 요 손잡이, 요 니켈처럼 보이는 요 손잡이가 좀 꼴보기 싫다고 하시면서 요걸 좀 가렸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쪽이 하나, 둘, 셋 짝이잖아요. 그래서 쪽이 하나, 두 개가 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두 짝으로 해서 조금 이 분절 라인을 좀 적게 보이게 한다면 그나마 좀 좋지 않겠느냐 말씀하시길래 열어보니 가능한 거예요. 물론 이제 속통은 그냥 어쩔 수 없이 가야 되겠지만, 그래서 얘 없애고 문 없앤 다음에 문 크게 이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문 크게, 그래서 두 짝 이렇게도 이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다 가구팀에서 교체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가구팀에서 사실 요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기 위해서는 철거할 때 떼어 놓아야 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저는 가능하면 철거 때는 안 떼어 놓으시는 게 좋다. 왜냐면은 철거팀이 갖고 다니는 이제 공구가 그래도 조금 거친 편이에요. 뭐 드릴도 있고 뭐 임팩도 있고, 근데 이제 보통 뭐 뿌레카라든지 뭐 빠루라든지 뭐 어떤 좀 거친 좀 파괴하는 류의 공구들이 있기 때문에 좀 세심하게, 이 속통은 또 살려야 되니까요. 세심하게 뛸 때는 조금 좋진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가능하면 그냥 가구에서 좀 해주시는 걸로. 그래서 가구팀을 연결 좀 잘 하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사실 가구팀도 목수거든요. 오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인건비가 싼 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리폼을 할 때 사실은 가구팀 입장에서는 조금 좀 잔손이 가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요청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거절당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현장은 지금 고객님께서 저한테 컨설팅을 받으시면서 가구팀이랑 타일팀 정도는 한번 소개를 좀 받고 싶다 하셔가지고 좀 소개를 좀 시켜드린 상태인데, 만약에 이제 저희 팀이 들어온다면 아마 요것도 잘 살갑게 해주실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현관을 보면은 현관이 그 하부 쪽은 그냥 덧방 처리해가지고 들어가기로 하셨고, 하부 현관은 덧방을 했는데 또 덧방을 해도 될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넘어오는 턱이 너무 높지만 않으면 한 번 더 덧방해도 되고요. 여기 디딤석은 필름으로 일단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디테일은 일단 여기까지만 필름하고요. 여기 지금 제가 선 하나 거놓은 게 있는데, 여기에서부터는 원피 석고로 쭉 들어가면서 도배 디아망으로 가고요. 여기는 필름. 그래서 여기는 뭐 특별히 매지 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중문이 들어올 거거든요. 그래서 중문 세팅하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 천장 좀 제가 그려놓은 거 보이시나요? 여기 중문 열리는 방에도 제가 그냥 그려놨어요. 이렇게 열고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여기는 픽스로 하나 들어가시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지금 한번 인테리어를 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요게 이제 인테리어가 아주 쉽게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제 덧방 처리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탈 현상,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고, 그래서 한 번 정도까지는 덧방이 돼요.
그런데 그 이상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덧방 할 때는 이렇게 젠다이 하는 것보다는 그냥 젠다이 없이 하는 게 좋고, 덧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해요. 여기 요 문, 요 라인 있잖아요. 요 라인보다 원래 얘가 보통 들어가 있거든요. 한 1cm 정도. 근데 얘가 똑같이 맞는다거나 오히려 이 벽이 더 튀어나왔다거나 그러면은 얘는 이제 덧방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걷어 가야 하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화면을 좀 돌려가지고요. 요 위에 지금 배관이 지나가서 저 끝에 보시면은 공간이 조금 없긴 한데 여기에 간접 넣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기 타일팀 오시면은 다 철거된 상태일 테니까 타일만 접어가지고 간접 넣는 방법 아시죠? 제 영상 따라오신 분들은 그렇게 간접을 넣을 수가 있으니까요.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젠다이를 넣을 때 조심해야 될 거는 요 하부에 젠다이가 보통 한 12cm 정도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대부분. 근데 얘가 먹어져 들어가면 얘도 조금 옮겨야 돼요. 그래서 요런 거 이제 젠다이를 설치할 때는 덧방은 여전히 좀 어렵고, 요런 거는 이동을 해가지고 이제 다 드러내야 되겠죠. 그 상태로 좀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여기가 그전 이제 인테리어를 할 때 우리가 확장을 별도로 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덧창이 돼 있거든요. 덧창. 덧창은 제가 최악이라고 말씀드렸죠. 불보듯 뻔합니다. 여기는 지금 뭐 여기 에어컨 구멍이라고 해서 구멍 뚫어 놓으셨는데, 예전에 보니까 그냥 스티로폴 하얀 거 해가지고 그냥 비었어요, 속이. 그래서 이것도 단열 상태 엉망일 테고, 그래서 덧창은 예전에는 그렇게 했죠. 덧창. 그래서 사실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저라면은 이 당시에 덧창 안 했을 겁니다라고 얘기는 못 하겠어요. 왜냐면 현실적으로 그때 당시엔 덧창을 하는 게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이게 저렴하게 하는 공사고. 그리고 이제 확장도 하다 보면은 여기도 지금 평활도도 지금 안 맞아가지고 막 요동을 칩니다. 그러니까 샌딩도 지금 제대로 안 했는데 이건 좀 심했네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분명히 여기 이제 확장하면서 난방 깔면서 분명히 기역자 엘보를 썼겠죠. 그래서 여기도 고객님께서는 지금 다 걷어내야 되지 않나라는 지금 생각을 좀 하고 계시고,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요거 이제 까봤는데 여기가 지금 단열 콘크리트가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단열재 여기에서 여기까지 좀 하는 걸로 그럼 좀 단열 벽이 지금 형성이 되니까요. 여기는 일반 콘크리트가 들어가 있고 여기만 이게 단열 요 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단열로 들어간 그 개념이 단열재가 여기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단열재를 여기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딱 맞닿게 하면은 좀 무난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화면 좀 바꿔볼게요. 요 당시에는 이게 리폼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필름을 이렇게 붙여놓고, 그리고 이거도 새롭게 몰딩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정도로 끝내는 거죠. 그리고 도배하고. 근데 지금 이제 다 걷어내야 될 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거 더 오래된 느낌이 들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그래도 좀 재사용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해가지고, 만약에 재사용을 하시게 될 경우에는 요 선반이 좀 쳐졌거든요. 선반 교체하고 도어 교체하고 위에 교체하고 옆에만 교체하고 위에 몰딩이 뛸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는 참고로 이제 무 걸레바지 무 문선으로 들어갈 거고요. 무는 9mm 문선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도어는 아마 이제 도무스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그러니까 요 당시 요 느낌의 리모델링인 거죠. 그래서 글쎄요, 이거는 필름을 그냥 덮어 씌운 거네요. 보니까 기존에 있던 몰딩에다. 그래서 몰딩 이제 리뉴얼을 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여기서 좀 몰딩이 들어가 있고, 여기 지금 보면은 평활도가 안 맞게 타일이 시공되어 있는데 600을 이 당시엔 좀 붙여 놓으셨네요. 근데 좋은 디테일이라고는 당연히 할 수 없는데 이런 식의 공사 기법들이 예전에는 이제 많이 쓰였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확장을 하면서 분명히 단열 제대로 안 해놨겠죠. 왜냐면 덧창이었을 테니까. 그래서 지금은 덧창이 아예 시장에서 아웃 상태인데 이 당시에는 상당히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7, 8년 전, 한 10년 전에는 그렇게 많이 하셨고, 그리고 여기가 평활도가 안 맞아서 여기가 지금 밟아봐야 아는 좀 느낌인데 여기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다시 아마 다 걷어내고
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철거를 고객님께서 직접, 그리고 사실 여기 고객님께서 인테리어를 하고 계신 분이세요. 업에 계신 분이신데 상업 위주로, 사무실 위주로 하셔가지고 우리 사모님, 우리 여자 고객님께서 나 인테리어 하는데 단단하고 잘하는 건 알겠다. 짱짱하게. 근데 좀 미적 감각에 대해서는 좀 누구에게 좀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하셔가지고 이제 결국 이제 저를 찾아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싹 훑어드리면서 요 디테일, 저 디테일. 그러니까 아무래도 상업적인 어떤 그런 감성보다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마음에 드셨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그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페이크 도어를 넣기로 하셨는데, 페이크 도어를 넣으려면은 페이크 도어 경첩이 들어갈 만큼, 가구 경첩이 들어갈 만큼 이 공간 좀 띄워줘야 돼요. 그래서 얘를 뒤로 밀고, 어차피 샷시 새로 하시면서 터닝도 넣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디테일도 제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려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업을 하고 계신 분이니까 제가 그려드리는 순간, 아, 그렇게? 오케이, 알았어.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조명도 이렇게 레이아웃 잡아드리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예전에 했던 방식의 인테리어에서 많이 보던 방식이죠. 기존에 있었던 인터폰이 좀 큰 거, 이제 전화기 형식이었을 거예요. 잘 모르긴 해도. 그래서 그걸 띄고 요즘 거를 다루려고 해보니, 그 요즘 거 10년 전이었겠지만, 그거보다 좀 작아지니까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카바를 대야 쑥 안 들어가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구멍보다 얘가 더 작은 거죠.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이걸 일단 띄고, 얘를 재사용하기를 원하셔가지고 일단 띄고 그 안에다가 MDF나 합판 돼가지고, 대신에 합판 될 땐 조금 뒤로 밀어야 되겠죠? 퍼티 매겨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하면 된다. 그래서 이런 몰딩류, 이런 덮는 류의 공사가 성행했죠. 근데 지금은 그게 점점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전에 이렇게 했었지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그리고 이제 요 몰딩, 그죠, 추억의 몰딩, 요게 있다는 거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요 몰딩. 그리고 여기는 지금 레이아웃을 좀 고민 중이긴 하세요. 주방은. 그래서 여기에 그 독립형 하나, 둘, 셋 냉장고 들어가고, 여기에 아일랜드 들어오고요. 그러면은 여기에 싱크, 여기에는 인덕션 이렇게 들어가실 수도 있다. 제가 기본적인 레이아웃을 말씀드렸고, 고객님께서는 이쪽에다가 냉장고 세팅, 그리고 여기에 싱크볼 그대로 이제 살짝만 옮겨가지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여기 길게 이렇게 아일랜드 넣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 마지노선은 목공 전까지는 결정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목공이 들어가게 되면은 가구가 이렇게 11자, 가로형 11자로 들어갈지 세로형 11자로 들어갈지가 결정이 나야 여기에 목공 디테일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안방 같은 경우, 안방도 제가 이제 이렇게 일일이 다 스케치를 하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는 지금 창이 넓잖아요. 헤드를 이쪽에 두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침대를. 그래서 여기는 한 1250에서 한 1300 정도까지 올려가지고 목공으로 가벽을 친 다음에 샤시를 나중에 넣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좀 나중에 들어오면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에어컨은 이렇게, 대신에 에어컨을 이렇게 설치했을 경우에, 그죠? 단내림이 오잖아요. 근데 단내림이 왔을 때 여기에다가 간접을 넣으면 혓바닥이 이렇게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이 부분이 새카매지는 현상이 생겨요. 이 부분이, 혓바닥이 튀어나오니까. 그래서 요 부분에,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참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고, 이렇게 스케치로 그려드리면 현장에서 탁탁탁 이해를 하세요. 이렇게 이런 거는 이제 도배하고 마루 할 건데 무몰딩이니까요. 여기에 풀 확실하게 지워달라 요청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가장 이 아파트 때 연식에 있어서 인테리어를 했을 때 이런 식의 덧창 시공은 여기는 무조건 날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샤시 자체의 퀄리티라든지 뭐 작동성 면에 있어서는 굳이 예, 바꾸지 않아도 될 정도인데 여기가 지금 문제가 되죠, 단열. 그리고 이 중간에 공간이 뜨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바깥에는 사실 건들지 않고 그대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찐모져 들어오는 게 이 공간 안에 물, 습 이런 걸로 이제 변환이 되면서 이런 부분은 이제 교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그렇게 했어요. 이 당시에는. 예. 너라고 그렇게 안 했겠니? 저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는 저렇게 한 사람 없어요. 예. 더 창하자고 얘기한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좀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는 게, 분전반이 있는, 그러니까는 전기 말고 에어컨, 에어컨 쪽에 이제 분전반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여긴 당연히 분전반이 있어가지고 각 방마다 유선으로 UTP 인터넷 라인을 미리 뿌려놨는지 아닌지 그것도 좀 확인해 볼 필요는 있는데, 보통 인터넷 분전반이 있으면 다 뿌려져 있는데 확인은 한번 해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죄송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죠. 그리고 여기는 다 무문선, 무문선이 아니죠. 무몰딩, 무걸레바지. 문선은 9mm 문선 이렇게 세팅을 좀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이건 좀 교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터닝도어는 아닌데 자동으로 여기 실린더 있어가지고 닫히게끔 해놓고 영림도어, 예림도어로 해놓으셨는데, 여기가 확장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좀 짱짱한 문을 해놓으셨는데 그래도 바람이 술술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요거 좀 교체를 하시고, 여기 문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하부 문턱, 보통 그 방에서 넘어가는 건 하부 문턱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하부 문턱 있는 걸로 세팅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여기는 게스킷, 고무 게스킷 들어가가지고, 여기를 터닝 도어로 할 게 아니라면, 샤시 기반의 도어로 할 게 아니라면 그나마 하부까지 있는 사방 도어에 게스킷을 붙여서 밖에서 들어오는 냉기를 그나마 좀 막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근데 고무 게스켓이 냉기를 막는 역할을 해준다고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댐퍼 역할인데 없는 것보다 좀 낫다라는 느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가 확장을 좀 해놓은 것인 이렇게 평탄화를 시켜놨어요. 좀 여기 보시면. 이거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거 확인하는 방법은 쉽습니다. 마루 까내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서 난방이 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부분이 흔적이 있을 겁니다. 까낸 흔적. 그러면 여기서 까낸 다음에 똑똑 잘라서 여기로 연결을 했겠죠. 근데 여기로 연결할 때도 아마 기역자 엘보 썼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확장을 했다면 요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죠. 일자로 만들어야 될지. 근데 괜히 긁어부스럼 만드는 것보다는 그냥 두는 것도 나쁘진 않고요. 그거는 이제 고객님께서 선택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아무런 흔적도 없다. 그럼 여기는 그냥 단만 높여놓은 거예요. 단만. 그러니까는 그거는 잘 체크하셔서. 그래서 이 당시에 인테리어, 지금은 절대 하지 않는 인테리어로 보자면은 특징들이 덧창, 그리고 확장을 했는데 제대로 확장할 때 까지도 않고 단열재 넣지도 않고 옆으로 올리지도 않고 그런 현상들. 그리고 단열을 난방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었던 난방을 일부 커팅해 가지고 끌고 들어갔을 때 기역자 엘보로 써가지고 이렇게 끌고 들어간 현상, 그런 게 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고, 그리고 이제 이런 몰딩 같은 경우, 몰딩 많이 썼잖아요. 이런 게 이제 9세대죠. 이제 9시대 이제 어떤 디테일이 됐는데, 그랬다고 해서 뭐 나쁜 디테일이다라고 하기엔 조금 어렵고요. 뭐 때에 따라서는 이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요 정도 느낌으로 우리가 살았었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최대한 몰딩을 좀 없애고 좀 미니멀한 감성을 좀 들어가기로 했으니까요. 여기 컨셉이 조금 특이합니다. 가구랑 일단 타일만 제가 좀 소개시켜 드린 거고, 나머지는 다 외부팀이에요. 근데 또 외부팀이 고객님이 이 업에 계시기 때문에
이 업에서 오랫동안 함께 발을 맞춰오신 분들이 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게 특이하죠. 예, 그래서 제가 그분들께서 또 이제 상업 위주로 하셨던 분들일 텐데, 네, 그래서 좀 그분들한테 좀 디테일 저도 이제 좀 전달을 해드리고, 예, 그래서 잘 콜라보를 해가지고 이 현장을 좀 완성을 해서 아주 이쁘게 완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아무래도 이제 서울이다 보니까 뭐 민원도 좀 까다로운 부분도 조금 있어요. 서울 쪽이 민원 발생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생긴다고 해서 공사를 중단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리고 일단은 구청에다가 신고하고 허가 받고 하는 거니까 일단은 뭐 아쉽지만 좀 시끄러울 테지만 그래서 좀 빨리 압축해서 철거를 해야 한다는 지금 미션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변화되는 모습에 여기도 한번 보여드리고, 목표는 견적은 보통 한 1억 2천 3천 정도 받으신 것 같아요. 샤시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고객님께서는 야 그래도 내가 업자인데 내가 한번 7천 한번 끊어보겠다 지금 하셔가지고, 미래 오빠 당신은 좀 디테일 좀 해보셔. 내가 한번 따따닥 해볼 테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7천에, 저는 7천까지는 조금 위험하고 한 8천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도 어떻게 됐든 간에 이제 한 못해도 4천에서 5천을 지금 아끼는 프로젝트이거든요. 4천, 5천. 실패한다면은 그래도 3천. 그래서 한번 지금 서로 도전해보고 있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고객님과의 또 콜라보레이션이 된 겁니다. 고객님도 프로잖아요. 업체시니까 같이 한번 또 새로운 우리 팀들도 만나 뵈면서 좋은 결과,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현장에서 한번 저도 힘을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또 이 현장이, 이 서빙고 이 현장이 어떻게 바뀌는지 같이 따라 보시면서, 느껴보시면서, 참 다양한 현장 많이 보고들 계시죠? 그래서 결과물이 좀 요즘 흘러가는 느낌의 어떤 스타일대로 이게 좀 그런 건 있는데, 중요한 거는 또 결과물도 중요하지만 이 내가 살 집의 원래의 모습, 이걸 또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에 대한, 그죠? 이런 변수를 어떻게 이렇게 바꿔 나가야 될지에 대한 궁금증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쁘게 완성해 놓고 짜잔 하는 영상도 우리가 이제 주변에 많이 볼 수 있고, 뭐 제 영상에서도 볼 수 있지만, 또 제 영상 따라오시는 분들은 저런 컨디션, 때론 이런 컨디션도 한번 중간중간에 확인하시는 그 재미가 있으니까요. 같이 보시면서 그 한번 재미를 느껴보시고 간접 경험과 체험을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